지난 20년을 한번 돌아볼까요? 대한민국은 정말이지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으면서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. 오늘은요, 이 놀라운 변화가 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21세기 한국 사회, 그리고 그 엄청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,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자,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아니, 어떻게 한 나라가 단 20년 만에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다가 전 세계 트렌드를 이끄는 문화 강국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?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잖아요. 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알려면요,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바로 21세기가 막 시작되던 그 무렵, 아주 깊은 위기 속으로 말이죠. 첫 번째 장, 위기 속에서 단련된 나라입니다. 경제가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국가적인 부활이라는 희망을 만들어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와,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. 이 속도 정말 놀랍지 않나요? 1997년에 외환위기가 터져서 나라가 망한다 만다 했었는데 불과 1년 뒤 전 국민이 집에 있던 돌반지까지 다 꺼내왔잖아요. 바로 그 금모으기 운동으로 세상에 없는 단결력을 보여줬죠.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의 그 붉은 함성, 그 순간 한국은 전 세계에 선언한 거예요. 우리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하고 말이죠. 자,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의 성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. 근데 이 엄청난 속도가 한국 사회를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두 번째 장의 제목이 바로 초현대 사회입니다. 모든 게 극도로 빨리 변하는 사회라는 뜻이죠. 기술, 문화, 가치관 같은 게 10년이 아니라 몇 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압축 성장의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곳, 그 내부의 압박과 역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초현대사회의 가장 짙은 그림자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. 0.72. 네,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죠. 이 충격적인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.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그 엄청난 사회적 압박이 만들어낸 가장 직접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니,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? 여기 보시면 그 답이 좀 보입니다. 다 같이 잘 살자, 가족이 최고다 하던 전통적인 가치관하고 지금의 현실,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살벌한 경쟁, 그리고 천정부지로 쏟은 집값과 교육비, 이 둘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. 바로 이 거대한 간극 때문에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를 꿈꿀 여유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. 물론 이 압축 성장을 이끈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지금 전 세계 어딜 가도 삼성 스마트폰 쓰고 있고 현대차가 굴러다니잖아요.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빨리빨리 분화, 그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, 이런 거대한 기둥들이 한국 경제를 떠받친 건 분명한 사실이죠. 하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를 뜨거운 압력솥처럼 만들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런데요, 정말 재미있는 건 이 뜨거운 압력솥의 에너지가 아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한국 안에서 전 세계로 한번 옮겨볼까요? 세 번째 장, 세계로 뻗어나간 한류입니다. 대체 어떻게 문화가 반도체를 넘어서 한국 최고의 수출품이 될 수 있었을까요? 그 현상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단어, 바로 한류입니다. 이 한류는 단순히 K-팝, K-드라마가 아니라요, 그 치열하고 숨막히는 한국 사회 안에서 응축됐던 창의성과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만들어낸 아주 강력한 문화적인 흐름인 거죠. 이 모든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 바로 여기, 이 단어에서 비롯됐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면 성장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그냥 한눈에 보이죠? 2000년대만 해도 아시아 몇몇 나라에서 작게 시작했던 파도가 2010년대에 K-팝과 K-드라마를 타고 급성장하더니 2020년대 들어서는 BTS, 오징어 게임으로 그냥 세계 문화의 중심을 강타해버렸습니다. 이건 뭐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네요. 그런데 한류의 진짜 힘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바로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에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. 군사력이나 경제력처럼 강제하는 하드 파워랑은 달라요. 소프트 파워는 문화적인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스스로 와, 저 나라 진짜 멋있다 하고 호감을 갖게 만드는 힘이거든요. 오늘날 한류는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인 셈이죠. 자, 이렇게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무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. 하지만 그 무대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아요. 마지막 장, 새로운 현실 속 항해입니다.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복잡해진 국제관계 속에서 21세기 한국이 벌이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
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.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라는 든든한 동맹과 함께 가야 하고요.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죠.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, 바로 북한이 있습니다. 이 세 가지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. 옛날에 우리 스스로를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라고 표현하곤 했잖아요.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휘둘리던 그런 처지를 말하는 거였죠. 하지만 21세기의 한국은 더 이상 그 힘없는 새우가 아닙니다. 오히려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고래들 사이를 헤쳐나가야 하는 어쩌면 더 어렵고 복잡한 항해를 시작한 셈이죠.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대신할까 합니다. 한편으로는 세계를 매혹시킨 문화 거인이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사라지고 있는 나라, 이 극명한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나라, 대한민국의 다음 챕터는 과연 어떤 이야기로 채워지게 될까요? 그 답은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지켜보는 바로 이 순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.